우크라이나 유엔 대사가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러시아 병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사망한 러시아 병사는 처음에 전쟁에 참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모든 게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25년 만에 긴급 특별총회를 열었습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세르게이 키슬리치아 우크라이나 주 유엔 대사는 한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기 직전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병사는 무슨 일이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우크라이나에 있고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도시를 폭파시키고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낭독한 키슬리치아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눈시울을 붉힌 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가운데 생포된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군인은 약 3,500여 명이 사망했으며 200여 명은 포로로 잡혔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에선 러시아의 국제금융결제망 퇴출에 이어 에너지 제재 등 추가 제재를 내리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외교관 12명에게 스파이 혐의를 적용해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올리비아 달튼 대변인은 러시아 대표부 소속 정보 담당관 12명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악용해 간첩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외교관들의 추방 절차 돌입은 유엔 측과 러시아 대표부 양측에 통보했다고 달튼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 당국이 러시아 대표부를 상대로 또 하나의 적대 행위를 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추방 통보를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이는 슬픈 소식이라며 유엔과 미국 사이의 소제국 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첫 회담이 열리는 동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방에 편입되기 위해 서방의 안보동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해온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반발하는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은 이때 EU 가입을 특별 절차를 통해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원국의 잇따른 지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수 있을지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EU 고위관리는 3월 예정된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관련 절차가 시작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U 가입 절차는 수년이 걸리는 데다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데에만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한일회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언한 날을 기념한 3.1절 행사가 미국 곳곳에서도 열렸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도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휘날리며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3.1 만세운동. 오늘날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연해주와 만주, 미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한인들로 인해 3.1절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도 3월 1일 제103주년 3.1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한자리에 모인 한인들. 신현식 고문단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가 이어졌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박윤주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하는 분들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평가받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여겼습니다. 지난 5년 2,243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 보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24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드리지 못한
독립유공자도 많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3.1절은 우리나라 주권이 우리 민족에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독립선언일이자 대한민국의 시작을 기념하는 가장 큰 국격일 중에 하나입니다. 103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거리에 달려나가 손에 태극기를 쥐고 대한민국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최병일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김형률 애틀랜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장의 기념사를 박형선 수석 부회장이 대독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남현서 선생의 손녀 남미실 씨는 독립운동가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3.1절 행사의 하이라이트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3창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6일 둘루스 소재 쇼티 하월 공원에서 AAPI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샘박 조지아 주 하원 의원을 비롯해 주 정치인들 상당수가 참석했으며 애틀랜타 한인회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은 당선 후 지난 1년 동안 해온 의정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민 서비스의 핵심으로 언어 접근성을 역설했습니다. 영어 사용의 제약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불편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민관 부분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소프 의원은 지난해 11월 초 한국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전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공중보건과 인권, 형사 사법개혁과 투표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하며 민원 관련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실로 연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들은 이날 모임에 참석해 한인 사회를 소개하며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지아 주 상원은 2월 28일 총기 소지 면허 폐지 법안 SB 319를 찬성 34표, 반대 2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SB 319가 시행되면 총기 구매자들은 휴대 면허증 없이 총기 휴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조지아 주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놓게 됩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원과 학교 그리고 기타 안전구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총기를 사용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휴대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살인 등 총기 관련 강력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체 지도인 구글 앱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일시 차단했습니다. 구글은 우크라이나 당국 등 관계자들과 논의한 이후 현지 안전을 위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능을 이용해 군이나 민간인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어 악용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영 매체 RT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경로를 차단했으며 기존 사용자도 업데이트 소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엿새째인 1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벨라루스에서 병력이 체르니히우 일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로 진입하는 부대를 추적 중이라며 이 병력이 러시아군인지 벨라루스군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8일 우크라이나와의 첫 정전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민간 지역에 폭격을 가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며칠 안에 크이오를 포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선수 노조와 연봉 조정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직장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투 제도는 MLB가 서비스 타임 2에서 3년차 선수의 22%에게 연봉 조정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선수 노조는 서비스 타임 2년차 선수 연봉 조정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100%에서 75%로 낮춰 제시했지만 구단 측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저 연봉에 관해서는 2022 시즌 77만 5천 달러, 이후 매년 3만 달러씩 상승해 2026년에는 최저 연봉을 89만 5천 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구단 측 제시 방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로 인해 3월 시범경기 일정도 불가피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066만 2,306명, 누적 사망자는 97만 6,06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7,83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391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1만 2,239명, 누적 사망자는 29,8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0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2,329명, 누적 사망자는 1,95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0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2,966명, 누적 사망자는 1,66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